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소식을 매일 접합니다. 3월 25일 현재 이탈리아는 거의 7만에 도달했고 스페인도 4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2만 명 이상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거의 1만 명대에 이르렀는데 인구 대비해서 볼 때 스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이미 5만 5천 명을 넘은 상태이고 이란은 약 2만 5천 명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과 대조되게 한국은 9천 명을 넘겼지만 그 증가 추세가 상당히 느린 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을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하고 WHO도 한국의 대처 능력과 함께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23일 월요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매일 있던 브리핑을 이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 소장이신 로타 빌러 박사님은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발표가 독일의 공식 발표인 것을 언급하며 이는 전날 오후 3시까지 각주 보건당국에서 보내진 것으로 전수 확인을 거치고 전산으로 등록을 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주 보건당국에 확인하고 전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독일 공식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늦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전수 확인을 하고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덧붙여지는 것도 확진자 수치가 늦게 또는 언론사들의 확인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31,554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4,118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는 149명이며 완치자는 5,600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며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확진자의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도 매일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독일이 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에 대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바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론들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었고 얼마 전부터 독일 내 언론에서도 이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름 전문가들을 통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통계 처리 방식을 비롯한 여러 답변들을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 빌러 박사님은 확진자에 비해 사망률이 낮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낮은 원인이 될 만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기침과 발열과 같은 경미한 증세를 가진 확진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빌러 박사가 이 부분에 있어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처를 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독일에서의 대처 방안은 첫째로 누구에게 확진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확진 테스트 키트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는 원칙과 그 기준들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정하고 있는 원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기준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는가, 위험 나이군에 속했는가 하는 것과 의료진들입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해가는 방안으로 세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늦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험 나이군에 있는 사람들과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료시설과 의료장비의 충분한 구비와 함께 테스트 키트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독일 전염병 대처기관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를 통한 독일의 대처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에 동참해 줄 것을 말하며 거리두기와 접촉 제한, 자가격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지난 월요일부터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받지 않고 메일을 통해 미리 질문지를 보내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질문이 한국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DPA 통신에서 질문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전염을 막기 위해 개인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빌러 박사의 대답은 확진자와 증세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에게로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 등을 통해 비말 형태로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위생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 종사자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월 25일자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브리핑을 통한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획기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에서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회 거리두기, 손 세정, 기침 시 팔로 가리는 행위 또는 마스크 착용, 접촉 제한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휴교령을 내리고 접촉 제한과 함께 이동 제한을 진행한 지 어떤 주는 10여일, 또 어떤 곳은 4,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법으로 무엇인가를 정해놓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코로나 파티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졌고 3355 모여 운동하던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처가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